존경하는 전민경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등 민선 8기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질의 내용 속에 몇 차례 걸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고양시의 인구가 106만이라고 나온 의미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지금은 106만 1000명 정도로 주민등록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고양 특례시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면 108만이라고 아직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108만으로 그냥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누리집에 있는 것을 먼저 고치십시오. 누리집에 106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106만은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데 누리집을 고치시라고요, 시장님. 그걸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리집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면적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과 장기적인 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초기 약 1594만 평 규모로 신청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의 추가 지정 검토 과정에서 약 807만 평 규모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다시 산업통상부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약 532만 평으로 축소 조정하여 세 차례 사전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총량을 360평방킬로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도는 총량의 약 1.9%만 지정되어 있는 반면 인천은 약 3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 핵심 입지, 서울 접근성, 우수 인력 확보 여건을 갖춘 고양시에 약 532만 평을 지정하는 것은 전체 대비 약 5% 수준으로 타당한 규모라고 저희 시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실질적인 투자기업 입주 수요에 부합하는 규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도와 함께 투자 수요에 기반한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부 신청을 위해 5월 2차, 7월 3차 사전 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진행해 왔으며 면적 대비 외국 기업 수요, 토지 이용 계획 등 실현 가능한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사전 자문을 준비 중이며 연내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접수 보고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 핵심인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총 220건, 계획 대비 약 107%의 수요를 확보했고 외국인 투자 수요 역시 약 51% 이상 달성하여 지정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불승인시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정 신청의 권한은 경기도에 있으며 최종 지정 여부는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기본소득 폐지 결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 중단까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의 재정 악화와 사업의 실효성 부족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시의 재정 문제는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의 실효성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과 전문가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년정책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 필요성과 단순 소비가 아닌 자기 개발 및 사회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 기본소득 지급 중단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의 청년 기본소득 유지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은 그 효과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다른 지자체의 청년 기본소득 유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양시는 청년 기본소득을 대체한 고양 청년 일자리 특화 미래 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패키지 사업은 미래 도약 일자리 지원 사업, 미래 드림 창업 지원 사업, 미래 성장 행정 체험 연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실적을 설명드리면 미래 도약 26명, 4억 9,400만 원, 미래 성장 150명, 4억 6,200만 원, 마지막으로 미래 드림 10명, 1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13억 원 중 예산액의 85%에 해당하는 11억 648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취업 청년 176명과 청년 창업가 10명, 총 186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관련 업무 협약 및 투자 의향서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 업무 협약 74건, 투자 의향서 132건, 총 206건의 투자 유치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야별로 K컬처, 마일스 32건, 스마트 모빌리티 52건, 바이오 정밀 의료 81건, 기타 41건으로 협약서상 명시된 예상 투자 금액은 총 약 7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러한 협약 등은 일산 테크노밸리 분양과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맞추어 기업의 투자 수요를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실질 투자로 연계하기 위한 사전 유치 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실시 설계 단계와 실질적인 협상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투자 의향 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실제 투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국을 비롯한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예비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짓고 지정 후 실시 설계 단계에서 실제 투자 금액을 예측하여 LOI에서 MOU, MOA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투자 의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약 관리 및 이행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산, 테크노밸리 또한 지식산업시설용지 분양이 막 시작된 초기 단계로 협약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나 투자 이행이 개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협약 이후 기업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면서 사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레터 등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기업의 경영 환경, 영업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 체결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북경자동차, 나이티 관련 협약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각 기업의 운영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당초 투자 의향 대비 실질적 이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BC의 세계 5대 도시 선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영국 BBC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시 5개 도시 중 하나로 우리 도시를 고양시를 포함하여 명확히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마이스 도시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개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홍보 과정에서 5대 도시로 표현한 것은 해석의 차이는 있으나 명확히 세계 14위, 아시아 태평양 1위라고 명기했기에 왜곡되거나 부풀린 것은 없습니다. 작년 BBC 보도를 계기로 고양시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도시 마케팅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협력해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베트남 출장 당시 자비 부담이라는 보도 내용이 나간 경위와 이후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출장 관련 보도 자리에 자비로 방문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당시 국외 여비가 없던 상황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출장과 관련된 항공료는 공적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12월 5일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해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항공료를 마일리지를 사용했지 숙박 그리고 그 국내 항공료 그리고 기차 체재비에 관련된 내용은 경비는 일절 자비로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권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이 실제로는 7건임에도 4건으로 축소 보고된 경위에 대해 질문하셨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간 의원께서는 비서실에서 수행하였거나 2022년부터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자료라고 그 주체와 기간을 특정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 즉 비서실에서 수행하였거나 2022년부터 현재까지 조정 신청한 건수는 총 4건입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공식 발급한 접수증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고양시가 사실과 다르게 축소 보고했다고 단정하신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발언으로 시민들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자리에서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조정 신청한 4건 중 3건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언론사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한 건은 불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도입한 것이 도시 브랜드 강화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캐릭터 중심의 단편적 홍보에서 벗어나고자 고양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홍보보다는 도시의 정체성과 정책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맞춤형 컨텐츠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과 2024년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에서 도시브랜드 마케팅 부문, 도시전시축제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대외평가에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입증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캐릭터 이미지만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도시 이미지를 연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포함한 전략적 캐릭터 활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서는 시조인 까치를 모티브한 까비를 사용하였는데 디자인과 명칭 선정 등 캐릭터 개발 활용 과정을 시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까비의 경우 생활체육 선도 도시로서의 고양시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통해 총 24,000여 명의 선수단, 관계자가 방문하며 숙박, 음식, 쇼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고향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가와지 벽시를 모티브로 한 별이와 토리는 관광박람회, 답례품, 기념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2025년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마케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하며 가와지 사례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매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 캐릭터는 이미지 위주의 단편적 활용을 넘어 우리 시만의 특산품, 문화, 관광 등의 다양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활용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양이가 캐릭터에만 매몰된다는 비판의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캐릭터는 친근한 이미지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캐릭터의 이미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희석되는 등 정책 홍보로의 연결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 온라인에서 고양시와 관련된 이미지 상당수가 고양이로 표출되어 도시 전체 이미지를 캐릭터가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정보 전달을 통한 시정 홍보와 도시 브랜드 확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와 상당한 관련된 반응은 캐릭터의 외형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고양시의 정책, 정보와 관련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전달 효과가 낮은 고양이 캐릭터 사용보다 고양시 특산품이나 대규모 행사, 대회별로 특화된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정책과 정보 전달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를 폐기하기 전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캐릭터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일 뿐이므로 개발이나 사용, 폐기 등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절차에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민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